현금 출금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900, 다음날 또 900 이런 식으로 900, 900, 900, 900 이렇게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모두 조사를 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조사, 상속증여, 양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출금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세요. 1000만 원 이상 출금하면 무조건 조사 나오는 거 아니냐. 잘못 알고 계신데 1000만 원 이상 출금해도 무조건 세무조사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상속이 발생하고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탈세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에 조사를 나오면 그 빈번한 현금 출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현금 출금액은 너무 과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현금 출금 자체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1000만 원 이상 출금한다고 해서 반드시 조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걸 모르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창구나 ATM기를 통해서 10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게 되면 그 거래 사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그 금융정보분석원에는 누가 있냐? 검사, 검찰공무원, 세무공무원, 관세청 공무원, 경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통보받은 관계기관, 즉 국세청을 예로 들면 국세청에서는 그 자료를 분석해서 즉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실시하고, 즉시 조사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의 그 내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거 너무 서민들을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제도는 2006년도에 불법자금 유치나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외국인들이나 큰손들이 국내 자금을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5천만 원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그 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1000만 원 이상을 현금 출금하면 통보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참 대답드리기 난감한 문제인데요. 하루에 900, 다음날 또 900 이런 식으로 900, 900, 900, 900 이렇게 뽑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900만 원, 다음날도 900만 원, 그 다음날도 900만 원 이렇게 뽑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있는 은행 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게끔 돼 있는데요. 즉 금융기관 창구 직원도 보고하고 싶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보된 자료는 국세청에서 모두 조사를 하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세무공무원들은 한정돼 있고 이렇게 통보온 자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선별된 자료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느냐? 분석 대상자의 직업, 나이, 횟수, 빈도 등을 경중에 따라서 즉시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후에 정기조사, 비정기조사 등의 그 내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한 개 은행보다는 여러 은행으로 쪼개고, 한 개 은행에서도 한 번에 고액의 현금을 뽑는 것보다는 금액을 나눠서 끊는 게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거를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어차피 선정이 되면 세무공무원의 매 눈에는 다 보인다. 그래서 현금 출금이 잦으면 조사를 좀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 인출과 관련된 제 조사 사례 1번은요. 상속세 조사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할 때 하루에 200, 300, 500 이렇게 쭉 출금하시는 피상속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계좌가 10년치가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이 현금 출금액은 다 뭐냐, 어떻게 썼냐라고 상속인들한테 여쭤봤는데 상속인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그 출금된 금액이 1년이면 3억, 5년이면 15억 정도 됐는데, 그분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아들이 그 돈을 꾸준히 입금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전세보증금을 입금을 하는 그 순간 그 돈이 어떻게 입금됐나 봤더니 임대보증금을 직접 현금으로 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셋째 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 출처가 매우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세 아들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를 많이 추징됐어요.
제가 계산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내야 될 증여세가 만약에 1억 원이라면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20% 2천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1년에 약 8% 800만 원, 5년이면 4천만 원이고요. 10년이면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항에 걸릴 거면 빨리 걸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30대 아들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자금 출처가 뭔지 조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그 아들 계좌에 꾸준히 입금된 현금, 그 현금이 과연 어디에서 입금됐는지 살펴봤더니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특정 계좌에서 출금이 됐고 그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아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매출 누락에 대한 세금과 아들의 그 자금을 증여받은 거에 대한 세금, 그 두 가지가 많이 과세가 됐어요.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현금 출금이 곧 과세로 이어진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부동산 자금 취득에 대한 출처조사, 탈세제보조사, 차명계좌조사 이런 것들 조사가 있을 때 더 밝혀지기 쉽습니다. 그런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사 대상으로 별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출금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현금 출금한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 현금 출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상속인들이 설명해야 되는 제도인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3억이라는 현금을 출금을 했는데 제가 만져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버지가 어떻게 썼는지 소명을 못하면 그 세금이 나한테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추정상속 재산인데요.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소명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3억의 20%와 2억이라는 그 숫자 두 개 중에서 작은 금액. 이 경우에는 3억의 20% 6천이 더 작죠. 그 6천을 빼서 2억 4천만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입금도 출금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되고요.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 900, 900, 900 이렇게 입금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돼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를 조사를 나갔는데 그 회사 여직원이 매일 회사 앞에 있는 은행으로 현금 입금을 가는 거예요. 300, 500, 800 일부러 1,000만 원 이하를 맞추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 이하의 매일매일의 매출액을 입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는 대표자의 계좌도 아니고 대표자의 사모님 계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계좌에 입금된 게 결국 발견이 됐고 그 금액은 주로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1년에 약 2억, 5년 동안 10억이나 되는 그 금액이 걸림으로 인해서 나온 세금, 부가세, 소득세, 부가세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이 다 포함이 돼서 자그마치 매출 누락 금액에 상응하는 10억이라는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이러한 현금 입금액이 한 번에 걸리면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입금과 관련된 조사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분이 매일 300, 500, 800 이렇게 입금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증여받은 것도 없었고 소득이 별도로 없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임대보증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또한 예금 증가액이 약 5년 전에 비해서 7억, 8억 이 정도 되는 분이셨거든요. 즉 이 17억 원을 어디서 났느냐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 3개월 정도 되는 긴 조사 끝에 이분은 본인이 탄로한 소득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하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해서 결국 많은 세금을 취직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입금액이 때문에 포착된 건 아니고요. 임대보증금이 10억이나 됐고 또한 예금 증가가 약 7억이나 됐기 때문에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금 입금 그 자체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취득, 전세 보증금의 증가, 예금의 증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증여와 소득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도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얻는다면 그건 곧바로 증여세 조사나 가족의 소득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상속세 조사를 나갔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딸에게 거의 10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입금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아 이건 증여다. 증여세를 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막상 나고 봤더니 큰딸이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고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장애인 딸에게 준 생활비 그런 것들은 증여세가 가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를 위한 치료비, 자식을 위한 생활비 이런 것들은 과세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든가 예금이 증가되든가 차량을 취득하든가 이런 것들은 증여세가 가세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증여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억울하게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증여세를 냈는데 억울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꾸준히 받았고 증여받은 거 아니다 생활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 생활비의 규모가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다 쓰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산 게 자그마치 5년 동안 7억이었고요. 그 7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부부지간에도 생활비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생활비를 축적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으로 이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가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은 그 돈의 출처를 묻기 위해서 확인하다가 매출 누락이나 증여로 확인이 이어질 수 있고요. 계좌 이체도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그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과세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굳이 그 셋 중에 안전한 걸 따지자면 현금 출금해서 그냥 쓰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돈을 가족들한테 보통 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계좌로 이체해줬다. 그러면 이후에 상속세, 증여세 조사 때 거의 100% 걸립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예금 증가, 자동차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이후 조사 때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어릴 때부터 꾸준히 증여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한 준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이지만 빈번한 입출금 거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너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런데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이런 사건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금 유념하시고 그런 빈번한 입출금 거래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